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12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큰 문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즘엔 요구사항 5개로 안 나와. 요구사항 한 4개를 만드는 거지. 이 요구사항 4개도요. 실제로 보면 요구사항 4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2개를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는 건 3개까지 물어봐.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그냥 한 50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런 다음에 요 한 문제 정도가 회계 처리 아니면 이론형 문제가 나옵니다. 이론형 문제는 그래도 요즘에 한 30점이 나와요. 옛날에는 회계 처리도 30점이 나왔는데 단답형 90점, 그리고 이론형 30점,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 출제 경향은 이게 현저하게 줄었어요. 네, 왜냐하면 회계사 수험생을 많이 뽑다 보니까 2차생이 3배수를 뽑잖아. 그래서 3,000명 채점하고 2,700명 채점하는데 이제는 3,300명 채점해야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5점 나오고 채점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쪽이 125점 나오고 이쪽이 5점 나오는 거죠. 근데 혹시 몰라요. 막 세무사 시험에는 다 회계 처리만 물어보는 해도 있어요. 알겠죠? 그냥 보수적으로는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시험에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때 푼 거보다는 조금 더 문제를 읽는데 어려울 수 있어. 문제가 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유형자산을 15점으로 내는데 그냥 사례 1, 유형자산의 교환거래, 사례 2, 재평가 모형, 사례 3, 재평가 모형의 손상. 그래서 물음 1, 물음 2, 물음 3을 이렇게 각각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건 객관식 문제 3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객관식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한난이도가 거의 한 70점 정도가 돼요. 알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일단 제 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 중급회계 상 쪽의 문제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시겠지만 주제별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그래서 중급회계 상 쪽은 이쪽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중급회계 하부터는 전환사채 문제를 여러분들 쪼개내요? 아니면 상환할증금 물어보고 전환권 대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환됐을 때 자본에 행사됐을 때 주발초에 미치는 영향, 그런 다음에 조기 상환, 그 다음에 유도전환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중급회계 하 쪽은 이렇게 큰 문제로 출제돼. 고급회계도 이렇게 큰 문제로 출제돼. 물론 한두 문제는 쪼개서 낼 수 있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중급회계 상 쪽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근데 제가 이렇게만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중급회계 상도 가끔 문제가 이렇게 크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렇게 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풀어주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큰 문제를 풀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큰 문제를 풀어보면 나중에 뒤에 보면 제가 만든 문제가 있고 뒤에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쪼개놓은 거. 이런 것들 중에 제가 안 풀어준 문제는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되게 쉽게 느껴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어줄 때는 좀 큰 문제를 풀어준다. 그래서 한 4문제 정도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출제가 한 문제를 이렇게 3개 정도로 쪼개서 그 다음에 한 8문제 정도 중급회계 하와 고급회계 쪽은 이렇게 큰 문제로 출제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